이것이 제 몫입니까? 재헌은 손에 쥔 누더기를 보며 떨렸습니다. 해지고 더럽고 냄새나는 옷이었습니다. 그렇다. 형 재경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유언하셨다. 막내에게는 이것 하나뿐이라고. 하지만 왜? 재헌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형제들은 토지와 재산을 나눠 가졌고 노비와 곡식을 받았으며 부유해졌습니다. 하지만 재헌에게는 누더기 옷 한 벌뿐이었습니다. 이유를 묻지 마라. 아버님의 뜻이시다. 사랑방은 조용했습니다. 친척들은 고개를 돌렸고 재헌을 동정했으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도련님, 불쌍하네. 명문가 자제인데 왜 저런 걸? 재헌은 누더기를 안고 나왔습니다. 수치스러웠고 화났으며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누더기 옷 하나가 모든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오늘도 하랑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 조선 후기 한양 북촌에 이가가 있었습니다. 100년을 이어온 명문가였고 대대로 벼슬을 했으며 부와 명예를 누렸습니다. 저택은 웅장했습니다. 사랑채와 안채가 있었고 별당과 행랑채가 있었으며 정원도 넓었습니다. 기와는 윤이 났고 담장은 높았으며 대문은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100년 명문가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빚이 늘었습니다. 총관이 보고했습니다. 얼마나? 가주 이정은 물었습니다. 1000냥입니다. 이번 달에만. 그렇게나. 이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60이 넘었고 병들었으며 쇠약했습니다. 토지는 팔았습니까? 예. 하지만 빚을 다 갚기에는 더 팔아야겠군. 세도와 환곡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권력자들에게 뇌물을 바쳤고 관아의 돈을 빌렸으며 이자가 불어났습니다. 겉은 화려했지만 속은 병들어 있었습니다. 가문이 기울고 있습니다. 알고 있소. 하지만 어찌하겠소. 이정은 무력했습니다. 가족도 문제였습니다. 큰아들 재경은 탐욕스러웠습니다. 재산을 원했고 권력을 원했으며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랐습니다. 아버님, 제가 가문을 맡겠습니다. 아직 내가 살아있다. 하지만 아버님은 병드셨습니다. 이제 저한테 닥쳐라. 이정은 화를 냈습니다. 둘째 아들은 평범했습니다. 재능도 야심도 없었고 그저 주어진 것에 만족했습니다. 막내 재헌은 달랐습니다. 학문에 뛰어났고 심성이 곱았으며 아버지가 사랑했습니다. 재헌아, 예, 아버님, 책은 읽었느냐? 예, 다 읽었습니다. 훌륭하다. 너는 큰 사람이 될 것이다. 하지만 재헌은 권세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학문만 했고 세상 일에는 관심이 없었으며 순수했습니다. 저 아이는 세상 물정을 모른다. 이정은 걱정했습니다. 외척들도 재산을 노렸습니다. 조카들, 사돈들, 친척들이 모여들었고 빌려달라 했으며 나눠달라 했습니다. 이 집안이 무너지면 우리도 끝이야. 그러니 미리 챙겨야지. 맞아. 가져가야 해. 사람들은 탐욕스러웠습니다. 이정은 알았습니다. 가문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자식들이 싸울 것이라는 것을, 막내 재헌이 위험하다는 것을 말이지요. 재헌아, 이정은 재헌을 불렀습니다. 예, 아버님, 너에게 중요한 것을 남겨야 한다. 무엇입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다. 이정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재헌은 22이었습니다. 양반과 막내 도련님이었고 부유하게 자랐으며 아무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얼굴은 희고 단정했습니다. 양반집 자제다운 기품이 있었고 눈빛은 맑았으며 미소는 온화했습니다. 손끝은 서책 냄새가 밴 손이었습니다. 평생 붓을 잡았고 글을 읽었으며
노동은 해본 적 없었습니다. 도련님, 차를 드리겠습니다. 하인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고맙다. 재헌은 정중했습니다. 하인에게도 예의 바르게 대했고 함부로 하지 않았으며 자상했습니다. 도련님은 참 좋으신 분이야. 그러게 다른 도련님들과는 달라. 하인들은 재헌을 좋아했습니다. 재헌은 학문에 뛰어났습니다. 사서삼경을 읽었고 시를 지었으며 글씨도 뛰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과거에 급제할 것이요. 훈장이 말했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렇소. 문장이 뛰어나고 학식이 깊소. 하지만 재헌은 과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학문이 좋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봐야 벼슬을 하지 않겠느냐? 벼슬보다는 진리가 더 중요합니다. 재헌은 순수했습니다. 성격은 온화했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고 다투지 않았으며 항상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은 강했습니다. 명문가의 자제였고 학문에 자신 있었으며 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재헌아, 형한테 인사드려라.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형님께 문안 드립니다. 재헌은 절을 했습니다. 일어나거라. 큰형 재경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는 아직도 책만 읽느냐? 예, 학문이 좋아서 쓸모없는 짓이다. 세상은 권력으로 움직인다. 하지만 학문도 중요합니다. 닥쳐라. 내가 뭘 아느냐? 재헌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형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재헌의 일상은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사랑채로 가고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산책하고 잠들었습니다. 도련님, 식사하셔야 합니다. 알았다. 오늘은 뭘 읽으십니까? 맹자를 읽고 있다. 어려운 책이시네요. 그래도 재미있다. 재헌은 순수했습니다. 세상의 어두운 면을 몰랐고 권력 다툼도 몰랐으며 순진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말이지요. 큰형 재경은 35이었습니다. 냉혹했고 탐욕스러웠으며 무자비했습니다. 재산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 재경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해. 재경은 아버지가 병든 것을 기회로 봤습니다. 재산을 독차지하고 동생들을 쫓아내고 가문을 장악하려 했습니다. 막내놈은 특히 방해다. 왜요? 측근이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놈을 사랑하신다. 혹시 재산을 많이 줄지도 몰라.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법을 찾아야지. 재경은 음모를 꾸몄습니다. 둘째는 평범했습니다. 재능도 야심도 없었고 형의 뜻을 따랐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십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한다. 예, 외척들도 문제였습니다. 특히 재경의 장인이 탐욕스러웠습니다. 사돈, 토지 좀 나눠주시오.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도 친척 아니오? 도와줘야지. 하지만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정리하는 게 좋을 거요. 외척들은 노골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헌에게는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필구라는 하인이었습니다. 필구는 30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 집에서 자랐고 재헌과 함께 컸으며 친구 같았습니다. 도련님, 조심하십시오. 무슨 말이냐? 큰 도련님께서 수상한 짓을 하십니다. 형님이, 예, 재산을 빼돌리신다는 소문이. 설마. 재헌은 믿지 않았습니다. 순진했습니다. 도련님은 너무 순수하십니다. 세상을 모르십니다. 하지만 형님이 그럴 리가. 믿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조심하십시오. 필구는 충직했습니다. 친모의 딸 초희도 있었습니다. 19이었고 아름다웠으며 재헌을 은근히 좋아했습니다. 도련님, 바느질 끝났습니다. 고맙다, 초희야. 도련님,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다. 걱정 말거라. 하지만
초희는 걱정했습니다. 재헌을 사랑했지만 감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신분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하인일 뿐이에요. 초희는 슬펐습니다. 가족 관계는 뒤틀려 있었습니다. 재경은 동생들을 미워했고 동생들은 형을 두려워했으며 아버지는 쇠약했습니다. 이 집안이 무너지고 있어 하인들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버지 이정이 재헌을 불렀습니다. 재헌아, 예, 아버님, 내 방으로 오너라. 재헌은 아버지 방으로 갔습니다. 어두웠고 촛불만 켜져 있었으며 쓸쓸했습니다. 아버지는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야위었으며 죽음이 가까워 보였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십니까? 괜찮다. 아직은. 이정은 기침을 했습니다. 재헌아, 내게 줄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이정은 괴짝을 가리켰습니다. 저 괴짝을 열어보거라. 재헌은 괴짝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옷 한 벌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더기였습니다. 해지고 더럽고 냄새 났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죽거든 그것을 가져라. 왜요? 지금은 말할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이 너를 구할 것이다. 무슨 뜻인지 때가 되면 알게 된다. 그것을 잘 간직하거라. 이정은 종이 조각도 줬습니다. 이것도 가져라. 종이에는 알 수 없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절반만 적혀 있었고 나머지는 찢어져 있었으며 불완전했습니다. 아버님, 이게 무엇입니까? 진실의 일부다. 나머지는 옷과 함께 있다. 무슨, 가거라. 이제 쉬어야겠다. 재헌은 물러났습니다. 혼란스러웠고 의문이 가득했으며 불안했습니다. 누더기 옷, 대체 무엇이지? 며칠 후 이정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용히 밤중에 홀로 떠났습니다. 아버님, 재헌은 울었습니다.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성대했고 많은 사람이 왔으며 조문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경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재경은 웃었습니다. 이제 재산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장례가 끝난 사흘 후 상속 모임이 열렸습니다. 사랑방에 가족들이 모였고 친척들도 왔으며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유서를 읽겠습니다. 집안의 원로가 말했습니다. 먼저 토지는 재경은 대부분의 토지를 받았습니다. 가장 좋은 땅, 넓은 땅, 값진 땅을 받았습니다. 노비는 둘째도 노비와 곡식을 받았습니다. 적지 않은 양이었습니다. 재헌은 기대했습니다. 자신에게도 무언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막내 재헌에게는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괴짝 속 옷 한 벌을 남긴다. 예, 재헌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그렇다. 유서에 그렇게 적혀 있다. 재헌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괴짝을 가져왔습니다. 열었습니다. 누더기 옷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 몫입니까? 재헌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렇다. 재경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유언하셨다. 막내에게는 이것 하나뿐이라고. 하지만 왜 저만? 이유는 적혀 있지 않다. 아버님의 뜻이시니 따라야지. 사랑방은 조용했습니다. 친척들은 고개를 돌렸고 수군거렸으며 동정했습니다. 저 도련님, 불쌍하네. 명문가 자제인데 누더기라니. 왜 저런 걸? 아버님이 무슨 뜻으로? 재헌은 누더기를 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가벼웠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형님, 이것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뭐가? 저에게 아무것도 안 주시다니. 아버님의 뜻이다. 따라야지. 재경은 냉정했습니다. 혹시 유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됐다는 증거가 있느냐?
아버님께서 직접 쓰신 거다. 재헌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나가거라. 볼일 다 봤다. 재헌은 누더기를 안고 나왔습니다. 수치스러웠습니다. 명문가 자제가 누더기 하나만 받았다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분노도 일었습니다. 왜 자신만 이런 대우를 받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감정은 의문이었습니다. 아버님, 왜 이런 걸 남기셨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재헌은 누더기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낡았고 더러웠지만 무언가 특별한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지? 그날 밤 재헌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누더기를 보며 생각했고 고민했습니다. 도련님, 필구가 찾아왔습니다. 잠 못 주무시는군요. 필구야. 예.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재헌은 무력했습니다. 큰 도련님께서 도련님을 쫓아내려 하십니다. 쫓아낸다고? 예. 내일 말씀하실 겁니다. 독립하라고. 재헌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을 떠나라는 거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는 갈 곳이 도련님께서는 선택하셔야 합니다. 선택, 집을 떠날 것인가? 아니면 형님께 굴복할 것인가? 재헌은 고민했습니다. 평생 이 집에서 살았고 편안했으며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형에게 굴복하는 것도 싫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고 억울했으며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나는 진실을 알고 싶다. 진실이요. 아버님이 왜 이 누더기를 남기셨는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재헌은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 옷의 진실을 찾을 거야. 그리고 아버님의 뜻을 알아낼 거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상관없어. 나는 알아야 해. 필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다, 필구야. 다음 날 재경이 재헌을 불렀습니다. 재헌아, 예 형님. 너는 이제 독립해야겠다. 독립이라니요? 이 집을 나가라는 뜻이다. 재헌은 예상했지만 실제로 듣자 충격이었습니다. 왜 저를? 너는 아무 재산도 없다. 누더기 하나뿐이다. 그런 주제에 이 집에 얹혀 살 수는 없다. 하지만 저도 이 집 자식입니다. 자식이지만 재산이 없으면 나가야지. 재경은 무자비했습니다. 재헌은 분노했습니다. 좋습니다. 나가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이다. 하지만 언젠가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아버님이 왜 이 옷을 남기셨는지. 마음대로 해라. 재헌은 집을 나왔습니다. 누더기를 품고 필구와 함께 떠났습니다. 형제들과 완전히 트어졌습니다. 재헌은 작은 여관에 묵었습니다. 돈이 거의 없었지만 필구가 모아둔 돈으로 버텼습니다. 도련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옷의 비밀을 찾아야 해. 재헌은 누더기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천은 낡았지만 질은 좋았습니다. 원래는 좋은 옷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 옷, 평범한 옷이 아니야. 어느 날 떠돌이 노승이 여관에 왔습니다. 구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시중, 재헌은 밥을 줬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승은 재헌의 방에서 누더기를 봤습니다. 순간 놀랐습니다. 이것은 아십니까? 이 옷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제 아버님이 남기신 겁니다. 노승은 한참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된 옷입니다.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40년은 됐을 겁니다. 40년이나. 그리고 이 옷의 주인은 특별한 분이셨습니다. 누구십니까? 노승은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옛날 의병장이셨습니다. 천민 출신이었지만 나라를 구한 영웅이셨습니다. 재헌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병장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천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 아버님과 무슨 관계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인연이 있었을 겁니다. 노승은 떠났습니다. 재헌은 깨달았습니다. 이 누더기가 단순한 헌옷이 아니야. 의병장의 옷이라고. 그럼 아버님은 왜 이걸 남기신 거지? 재헌은 더 깊은 진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며칠 후 재헌은 시장을 돌아다니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의병장에 대해, 옷에 대해 알아보려 했습니다. 의병장이라. 누구지? 하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천민의병장, 그런 사람 있었어. 모르겠는데 그날 밤 여관으로 돌아가는 길에 습격을 당했습니다. 옷을 내놔. 자객 셋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옷을 입었고 얼굴을 가렸으며 칼을 들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묻지 마. 옷만 내놔. 자객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도련님, 필구가 막았습니다. 싸웠고 막았으며 재헌을 보호했습니다. 빨리 도망가십시오. 하지만 너는 괜찮습니다. 빨리. 재헌은 도망쳤습니다. 누더기를 안고 필사적으로 뛰었습니다. 자객들이 쫓아왔습니다. 잡아라. 재헌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둡고 복잡하고 미로 같았습니다. 이리로 누군가 불렀습니다. 초희였습니다. 초희야. 빨리 오세요. 초희가 재헌을 숨겼습니다. 빈 창고 안에 숨었고 숨을 죽였으며 기다렸습니다. 자객들이 지나갔습니다. 어디 갔지? 찾아라. 한참 후 자객들이 떠났습니다. 재헌은 안도했습니다. 고마워, 초희야. 괜찮으세요? 응. 너는 어떻게? 필구 아저씨가 말씀하셨어요. 도련님이 위험하다고. 그래서 따라왔어요. 고마워. 재헌은 처음으로 세상의 비린내를 맡았습니다. 자객, 습격, 위험, 책에서만 보던 것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 다음 날 재헌은 누더기를 더 자세히 살폈습니다. 안감을 뜯어보고 꿰맨 부분을 풀고 구석구석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안감 속에 무언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비단 조각과 문서였습니다. 비단에는 글자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의병대장 김득수, 영모를 막은 공신. 재헌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모를 막았다고? 문서도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증표를 가진 자는 나라의 은인으로 인정한다. 정조 3년, 재헌은 이해했습니다. 이 옷이 공신의 증표구나. 그럼 아버님은 이 의병장과 어떤 관계였을까? 재헌은 필구에게 보여줬습니다. 필구야, 이것 봐. 필구는 비단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이것은, 아니, 뭔지 알아? 필구는 떨렸습니다. 김득수, 그분이, 알아? 예, 제 할아버지입니다. 재헌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할아버지라고? 예, 하지만 저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럼, 너는, 예, 저는 의병장의 손자입니다. 하지만 천민이라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헌은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아버님이 이 옷을 간직한 이유는 아마도 은혜를 갚으려 하신 것 같습니다. 은혜? 예, 제 할아버지가 도련님의 할아버지를 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영모에서. 그래서 우리 집안이 망하지 않은 거구나. 재헌의 세계가 흔들렸습니다. 명문가의 뿌리가 사실은 천민의병장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나는 재헌의 신분이 위태로워졌습니다. 며칠간 재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렸고 가문의 역사를 다시 보게 되었으며 갈등했습니다. 나는 누구지? 초희가 위로했습니다. 도련님, 괜찮으세요? 초희야. 예,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도련님은 좋은 분이세요. 천민의 은혜로 만들어진 집안의 자제인데도 그게 중요한가요? 도련님은 도련님이세요. 초희의 말은 따뜻했습니다. 고마워. 재헌은 초희를 다시 보았습니다. 아름다웠고 마음씨도 고왔으며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초희야. 예. 나는 너를. 재헌은 말하지 못했습니다. 신분 차이가 있었고 지금 상황도 어려웠으며 고백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마음은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필구도 재헌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도련님, 저는 사실 도련님을 원망했습니다. 나를, 예, 제 할아버지의 공을 가문이 가져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선친께서 은혜를 갚으려 하셨다는 것을. 필구야, 미안하다. 아닙니다. 도련님 잘못이 아닙니다. 두 사람은 주인과 하인이 아니라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험은 계속되었습니다. 형 재경이 이 사실을 알면 증표를 없애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증표가 있으면 필구의 가문이 공신으로 인정받고 이가의 권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필구가 말했습니다. 큰도련님께서 이 사실을 알면 알 거야. 분명히. 재헌은 각오했습니다. 한 달 후 재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재헌이 옷의 비밀을 알아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막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봐라. 예, 도련님. 밀정들이 재헌을 감시했습니다. 막내 도련님이 증표를 가지고 있답니다. 증표라니 의병장의 공신 증표입니다. 재경은 분노했습니다. 그것을 없애야 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관아와 손잡는다. 막내를 역적으로 몰아라. 역적으로요? 그렇다. 증표를 위조했다고 해라. 공신을 사칭했다고. 음모가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후 관아에서 재헌을 잡으러 왔습니다. 이재헌을 체포한다. 무슨 일입니까? 공신 증표를 위조한 죄다. 위조라니요. 이것은 진짜입니다. 증거를 대라. 재헌은 증거가 없었습니다. 문서는 있지만 진위를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 아버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왜 공신의 증표를 가지고 있느냐? 훔친 것 아니냐? 아닙니다. 재헌은 끌려가려 했습니다. 잠깐, 필구가 나섰습니다. 저 증표의 주인은 제 할아버지입니다. 네, 할아버지. 예, 김득수 의병장입니다. 천민 주제에 무슨 소리냐? 천민이지만 사실입니다. 제 할아버지는 영모를 막으셨습니다. 하지만 관아는 믿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없다. 끌고 가라. 재헌과 필구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도련님, 죄송합니다. 제가 무력해서. 아니야, 필구야. 네, 잘못이 아니야. 재헌은 위기에 빠졌습니다. 감옥에서 재헌은 생각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해. 누더기의 주인을 증명할 증거. 밤이 되자 늙은 죄수가 말을 걸었습니다. 젊은 양반, 무슨 일로 여기 왔소? 재헌은 사정을 말했습니다. 의병장 김득수라. 그분을 아시오? 예, 제 할아버지입니다. 늙은 죄수는 놀랐습니다. 김득수 장군의 손자라고? 제 친구가 손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십니까? 나도 그때 의병이었소. 김 장군님 밑에서 싸웠소. 재헌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럼 증언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물론이요. 하지만 나는 죄수요. 내 말을 믿어주겠소. 그래도 해야 합니다. 늙은 죄수는 이야기했습니다. 김 장군님은 대단한 분이셨소. 천민이었지만 의로웠고 용감했소. 영모를 막으셨고 많은 양반을 구하셨소. 제 할아버지도요? 그럴 것이요. 김 장군님은 많은 일을 구하셨소.
그런데 왜 역사에 기록이 없습니까? 천민이었기 때문이요. 양반들이 부끄러워했소. 천민에게 구원받았다는 것을. 제헌은 분노했습니다. 그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오. 하지만 세상이 그렇소. 제헌은 깨달았습니다. 가문의 뿌리가 신분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귀함은 혈통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저는 이것을 바로잡겠습니다. 어떻게? 옷의 주인을 찾아내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제헌의 결의가 강해졌습니다. 며칠 후 제헌은 풀려났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된 것입니다. 하지만 감시는 계속되었습니다. 도련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필구야, 나는 변한다고요? 그래, 나는 지금까지 책만 읽었어. 세상을 몰랐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야 해. 제헌은 백성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장터에 갔고 사람들과 이야기했으며 듣기 시작했습니다. 김득수 의병장을 아십니까? 김득수, 들어봤는데 어떤 분이셨습니까? 대단한 분이셨지. 천민이었지만 의로웠어.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헌은 정보를 모았습니다. 의병장에 대해, 그 시절에 대해, 진실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그분이 많은 사람을 구하셨대. 영모를 막으셨대. 하지만 기록이 없어. 천민이라서. 제헌은 분노와 슬픔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잘못됐어. 바로잡아야 해. 제헌은 결의했습니다. 의병장의 후손을 찾아 명예를 회복시키고 증표의 진실을 밝히고 세상에 알리기로 말이지요. 필구야. 예, 도련님. 나는 내 할아버지를 찾을 거야. 무덤이라도 찾아서 제사라도 지내야 해. 도련님. 필구는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제헌은 더 이상 나약한 도련님이 아니었습니다. 강해졌고 결단력이 생겼으며 목표가 명확해졌습니다. 한 달 후 제헌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필구야, 너는 사실 누구냐?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는 단순한 하인이 아니지. 필구는 한참을 망설이다 고백했습니다. 예, 저는 사실 할아버지의 유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유지. 예, 할아버지께서 공신 증표를 어디 숨겼는지 찾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찾으면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들어온 거구나. 예, 죄송합니다. 아니야. 이해해. 제헌은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도련님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양반들은 모두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믿습니다. 도련님은 다르십니다.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필구야, 나는 너를 도울 거야. 내 할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킬 거야. 고맙습니다, 도련님. 하지만 그때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큰 도련님이 증표를 없애려 한다고요? 예, 밀정이 말하길 큰 도련님이 증표를 빼앗으려 한답니다. 왜죠? 증표가 공개되면 이 가문의 권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신답니다. 천민에게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수치라고. 제헌은 분노했습니다. 형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다니 조심하십시오. 큰 도련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실 겁니다. 제헌은 각오했습니다. 형과 맞서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인과 하인의 자리가 뒤집혔습니다. 제헌은 더 이상 도련님이 아니었고 필구는 더 이상 하인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동등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제헌은 증거를 모으고 증인을 찾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의병장을 기억하는 사람이 너무 적어. 40년이 지났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 제헌은 매일 백성들을 만났고 이야기를 들었으며 기록을 찾았습니다. 초희도 도왔고 필구도 함께했으며
천천히 진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재경이 움직였습니다. 초희를 잡아라. 예, 막내의 약점은 저 여자다. 잡아서 인질로 삼아라. 초희는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납치당했습니다. 으악, 놔주세요. 조용히 해.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이 초희를 끌고 갔습니다. 도와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무서웠고 피하고 싶었으며 남의 일이었습니다. 재헌은 소식을 듣고 달려갔습니다. 초희가 잡혔다고? 예, 큰도련님 사람들이 잡아갔답니다. 재헌은 분노했습니다. 형님이 어떻게? 곧 전갈이 왔습니다. 누더기 옷을 가져오면 여자를 풀어주겠다. 재헌은 갈림길에 섰습니다. 초희를 구할 것인가? 증표를 지킬 것인가? 도련님, 증표를 주시면 안 됩니다. 필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초희가 증표는 제 할아버지의 명예입니다. 그것을 빼앗기면 모든 게 헛수고입니다. 하지만 초희의 목숨이 재헌은 고민했습니다. 명분과 사랑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밤새 고민했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재헌은 결정했습니다. 나는 초희를 구하겠어. 도련님, 미안해, 필구야. 하지만 나는 초희를 잃을 수 없어. 재헌은 누더기를 들고 형을 찾아갔습니다. 형님, 여기 있습니다. 초희를 풀어주십시오. 재경은 웃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다. 재경은 누더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자는 이미 다른 곳으로 보냈다. 뭐라고요? 속았구나, 동생아. 재헌은 배신당했습니다. 초희는 풀려나지 않았고 누더기는 빼앗겼으며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형님, 어떻게 이것이 세상이다. 순진한 놈. 재경은 누더기를 불에 태우려 했습니다. 이제 이 증표는 사라진다. 우리 가문의 수치도 함께. 재헌은 절망했습니다. 무릎을 꿇었고 눈물을 흘렸으며 무력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모든 게. 필구도 슬펐습니다. 도련님, 괜찮습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재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재헌은 일어났습니다. 형님이 불태우기 전에 막아야 해. 재헌은 필구와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관아에 가야 해. 관아에요? 그래, 공개적으로 진실을 밝혀야 해. 형님이 증표를 불태우기 전에. 하지만 위험합니다. 실패하면 역적이 됩니다. 알아.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야. 재헌은 결단했습니다. 신분을 버리기로, 도련님 자리를 내려놓기로, 진실을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말이지요. 나는 더 이상 양반 자제가 아니야. 그냥 진실을 밝히려는 한 사람이야. 필구는 감동했습니다. 도련님, 고맙습니다. 다음 날, 재헌은 관아 앞으로 갔습니다. 많은 백성이 모여 있었고, 아전들도 있었으며,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백성 여러분, 재헌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이재헌입니다. 이가의 막내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양반이 왜 저러지? 무슨 일이래? 저에게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진실을. 재헌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언 조각이었습니다. 우리 가문은 100년 명문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가문이 살아남은 것은 한 천민 의병장 덕분입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천민이라고? 의병장. 그분의 이름은 김득수. 40년 전 영모를 막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천민이었기 때문입니다. 재헌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그분에게 구원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아버지는 증표를 간직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물려주셨습니다. 증표라니. 그 증표를 저의 형님이 빼앗아 가려 합니다. 가문의 수치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재헌은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수치가 아닙니다. 자랑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자랑입니다. 신분이 낮은 분에게 구원받은 것을 인정하는 것이 자랑입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자랑입니다. 사람들은 숙연해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도련님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뭐라고? 저는 더 이상 양반 자제가 아닙니다. 그냥 진실을 위해 싸우는 한 사람입니다. 재헌은 상투를 잘랐습니다. 스스로 양반 신분을 포기한 것입니다. 으악,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양반이 미쳤어. 상투를 자르다니. 하지만 재헌은 당당했습니다. 저는 자유롭습니다. 이제 신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재헌의 희생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재헌의 선언 후 관아가 소란스러웠습니다. 저 사람을 잡아라. 아전들이 움직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막아섰습니다. 잠깐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진실을 밝히게 해 주십시오. 사람들은 재헌을 보호했습니다. 그때 재경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재경은 분노했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고. 아닙니다, 형님. 저는 진실을 밝히는 겁니다. 진실, 거짓말이지. 재경은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것 봐라. 이것이 아버지의 진짜 유언이다. 내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고 쓰여 있다. 재헌도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이것이 진짜 유언입니다. 두 형제는 문서를 들고 대결했습니다. 증명해봐라. 증인이 있습니다. 재헌이 손짓하자 늙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40년 전 의병이었습니다. 김득수 장군님 밑에서 싸웠습니다. 장군님은 많은 양반을 구하셨습니다. 역모를 막으셨습니다. 증인들이 증언했습니다. 재경은 당황했습니다. 저들은 거짓말을 하는 거다. 아닙니다. 필구가 나섰습니다. 저는 김득수 장군의 손자입니다. 천민 주제에 감히 천민이지만 말할 권리는 있습니다. 필구는 당당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나라를 구하셨습니다. 신분은 낮았지만 마음은 고귀하셨습니다. 그분 덕분에 많은 양반들이 살아남았습니다. 이가도 그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숙연했습니다. 그런데 왜 역사에 기록이 없습니까? 한 백성이 물었습니다. 천민이었기 때문입니다. 재헌이 대답했습니다. 양반들이 부끄러워했습니다. 천민에게 구원받은 것을. 그래서 숨겼습니다. 은혜를 배신한 겁니다.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됐다. 의로운 사람을 잇다니. 신분이 뭐가 중요해. 백성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재경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닥쳐라. 너희가 뭘 안다고. 우리는 압니다. 한 노인이 나섰습니다. 저도 그때 영모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김 장군님 덕분에.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요. 증인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재경은 패배를 직감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관아의 사또가 나왔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증인들의 증언이 일치하오. 그리고 문서도 확인했소. 사또는 재헌의 문서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유언이오. 선친께서 남긴 것이 맞소. 재헌은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김득수 의병장의 공적도 확인되었소. 기록에는 없지만 증인들이 많소. 따라서 사또는 선언했습니다. 김득수 의병장을 공신으로 인정하고 그 후손에게 명예를 회복시키겠소.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와, 잘됐다. 의로운 사람이 인정받았다. 재헌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제가 해냈습니다. 필구도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초희도 풀려나 달려왔습니다. 도련님,
초희야.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재경은 체포되었습니다. 증표를 훔치고 동생을 모함하고 여인을 납치한 죄로 처벌하겠소. 재경은 끌려갔습니다. 진실이 승리했습니다. 다음 날 관아에서 정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김득수 의병장을 공신으로 추서한다. 그 후손에게 토지와 재산을 하다. 이가의 재산 중 절반을 김씨 후손에게 돌려준다. 필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 재산을 당연하오. 그대 할아버지의 공적에 대한 대가요. 필구는 울었습니다. 평생 천민으로 살았는데 이제 재산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재헌은 기뻤습니다. 축하해, 필구야. 도련님. 아니, 재헌. 그래. 이제 나는 도련님이 아니야. 그냥 재헌이야. 하지만 도련님은 모든 것을 잃으셨습니다. 아니야. 나는 진실을 얻었어. 그것으로 충분해. 재헌의 아버지가 남긴 유언 조각도 완성되었습니다. 나머지 반쪽은 누더기 옷 속에 있었습니다. 재헌아, 너는 이 집안의 진짜 후계자다. 아버지의 글이었습니다. 재산이 아니라 진실을 물려주고 싶었다.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을 물려주고 싶었다. 누더기는 우리 집안의 뿌리다. 그것을 잊지 마라. 천민에게 구원받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오히려 자랑스러워해라. 내가 이것을 이해할 날이 오기를 바란다. 재헌은 울었습니다. 아버님, 이해했습니다. 이제 재헌은 필구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형제야. 신분은 달랐지만 이제 우리는 평등해. 재헌,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주인과 하인이 아니라 진짜 형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함께 살자. 예, 신분에 얽매이지 말고 진실을 따라 살자. 예, 함께. 초희도 다가왔습니다. 저도 함께 가도 될까요? 재헌은 초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물론이지. 너는 나의 사랑이니까. 도련님, 재헌이라고 불러줘. 나는 더 이상 도련님이 아니야.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누더기의 정체, 아버지의 뜻, 가문의 뿌리,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사람들은 재헌을 존경했습니다. 저 양반, 대단해. 신분을 버리고 진실을 택했어. 진짜 양반이야. 재헌은 웃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한 달 후, 재경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재경은 동생을 모함하고 증표를 훔치려 했으며 여인을 납치했다. 유배형의 처다. 재경은 유배를 갔습니다. 멀고 먼 곳으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갔습니다. 미안하다. 떠나기 전 재경은 재헌을 찾았습니다. 형님, 내가 잘못했다. 탐욕에 눈이 멀었다. 알고 있습니다. 용서해 줄 수 있겠느냐? 재헌은 한참을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형님도 고생하셨을 겁니다. 큰아들로서의 압박, 가문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 이해합니다. 재헌아, 하지만 형님은 잘못된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 대가를 치러야죠. 그래, 알겠다. 재경은 떠났습니다. 이가의 재산은 정리되었습니다. 반은 필구에게, 반은 재헌에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재헌은 자신의 몫을 사양했습니다. 저는 필요 없습니다. 왜요? 사또가 물었습니다. 저는 이미 충분히 받았습니다. 진실을, 자유를, 사랑을. 하지만 재산은 필구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 써주십시오. 재헌은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필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야, 당연한 거야. 재헌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서당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 서당을요? 그래.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를 가르치는 서당. 좋은 생각입니다. 필구가 땅을 내줬고 초희가 도왔으며
재헌이 가르쳤습니다. 선생님,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인이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람을요? 그래.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아이들은 배웠습니다. 양반 자제도 상민 자제도 천민 자제도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는 모두 평등해. 재헌은 가르쳤습니다. 신분은 태어날 때 정해지지만 사람의 가치는 행동으로 결정돼. 고귀한 신분에 천한 행동을 하면 천한 사람이고 천한 신분에 고귀한 행동을 하면 고귀한 사람이야. 아이들은 이해했습니다. 선생님은 고귀하세요. 왜? 신분을 버리고 진실을 택하셨으니까요. 재헌은 웃었습니다. 고맙구나. 재헌은 행복했습니다. 재산은 없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권력은 없었지만 존경은 있었습니다. 초희와도 결혼했습니다. 신분 차이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재헌이 양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등해. 예, 재헌님. 그냥 재헌이라고 불러. 재헌,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초희야.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필구는 할아버지의 묘를 찾아 제사를 지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야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필구는 울었습니다. 평생의 한이 풀렸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탐욕은 단죄되었고 진실은 승리했으며 은혜는 갚아졌습니다. 1년 후 재헌의 서당은 번창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왔고 배웠으며 자랐습니다. 스승님, 이것 좀 봐주세요. 오, 글씨가 좋아졌구나. 감사합니다. 재헌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진짜 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재헌은 누더기 옷을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정성스럽게 꺼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지. 옷은 여전히 낡았습니다. 해지고 더럽고 볼품 없었습니다. 하지만 재헌에게는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이 옷이 나를 바꿨어. 신분에 대한 생각을, 사람에 대한 생각을, 세상에 대한 생각을. 재헌은 옷을 사랑채에 걸었습니다. 액자에 넣었고 벽에 걸었으며 보존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안의 보물이야. 비단이 아니라 누더기지만 가장 귀한 보물이야.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저 옷은 뭐예요? 이것은 특별한 옷이란다. 어떻게요? 재헌은 이야기했습니다. 의병장에 대해, 아버지에 대해, 자신의 여정에 대해 말이지요. 와, 대단해요. 그래서 이 옷은 가르쳐 준단다. 무엇을요? 사람의 값은 비단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신분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을, 겉모습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것을. 아이들은 이해했습니다. 저도 스승님처럼 되고 싶어요. 너희는 이미 훌륭해. 신분에 관계없이 함께 배우고 있잖니. 재헌은 웃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재헌은 사랑채에 앉아 누더기를 보았습니다. 아버님,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왜 이 옷을 남기셨는지, 제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셨는지. 재헌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사람이 되었습니다. 초희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차 드세요. 고마워. 옷을 보고 계셨어요? 응. 이 옷을 볼 때마다 생각나거든.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 많이 변하셨어요. 좋은 방향으로. 고마워, 초희야. 내가 있어서.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밖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필구의 아이들과 마을 아이들이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보니 좋죠. 그래, 신분 없이 함께 놀고 있어. 이것이 제가 꿈꾸던 세상이야. 재헌은 만족했습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이 재헌을 찾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왜요?
저희 아이가 글을 읽게 됐어요. 당연한 거예요. 아이가 똑똑하니까요. 스승님 덕분입니다. 재헌은 기뻤습니다. 이것이 진짜 보람이었습니다. 저녁에 필구가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술을 마셨습니다. 재헌, 고맙다. 왜?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여전히 하늘 품고 살았을 거야. 아니야. 이것은 우리 함께 한 거야. 그래도 내가 모든 것을 버린 덕분이야. 나는 버린 게 아니야. 얻은 거야. 진짜 삶을.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함께 살자. 그래. 평생. 재헌은 하늘을 보았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행복합니다. 도련님이 아닌 한 사람 재헌으로 살아갑니다. 신분에 얽매이지 않고 진실을 따라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이 길을 가르쳐 주셔서. 재헌은 평화로웠습니다. 며칠 후 한 양반이 서당을 찾아왔습니다. 저희 아들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누구든 환영합니다. 하지만 천민 아이들과 함께 배운다는데 그래서요? 그것이 괜찮겠습니까? 재헌은 웃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함께 배우면 더 많이 배웁니다. 서로에게서. 그렇습니까? 신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우려는 마음입니다. 양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들을 맡기겠습니다. 조금씩 세상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재헌은 늙어갔지만 행복했습니다. 많은 제자를 길렀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했으며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이제 쉬죠.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죽는 날까지 가르칠 거야. 하지만 이것이 내 삶이야. 내 기쁨이야. 재헌은 끝까지 가르쳤습니다. 마지막 날, 재헌은 누더기 옷 앞에 앉았습니다. 이 옷,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어리석은 도련님이었을 거야. 하지만 너 덕분에 사람이 됐어. 진짜 사람이. 재헌은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롭게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사람들은 재헌을 애도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배웠습니다. 재헌의 장례는 성대했습니다. 양반도 상민도 천민도 모두 왔습니다. 신분의 구별 없이 함께 울었습니다. 신분을 초월하셨어. 누더기 옷은 서당에 남았습니다. 제자들이 보존했고 후대에 전했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스승님의 옷입니다. 비단이 아니라 누더기지만 가장 귀한 옷입니다. 아이들은 옷을 보며 배웠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을, 신분이 아니라 마음을, 권력이 아니라 진실을 말이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재헌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도련님 한 분이 계셨는데 신분을 버리고 진실을 택하셨대. 누더기 옷 하나만 상속받고도 가장 부유하게 사셨대. 왜냐하면 진실과 사랑과 존경을 얻으셨으니까. 사람들은 재헌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값은 비단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신분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겉모습이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재헌처럼 용기 있게 사십시오. 신분과 재산에 얽매이지 말고 진실을 따라 사십시오. 탐욕을 버리고 은혜를 기억하고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누더기 한 벌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하십시오. 진실에서 시작하십시오. 사랑에서 시작하십시오. 하늘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